2학기 이제 시작하면 이제 도형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도형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도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모양을 가진 애들을 다 도형이라 그래, 그지?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제 쉬운 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면, 어차피 도형이라고 하는 것도 점들의 집합이죠, 그죠? 점들 모아놓은 거야. 막 여기 점으로 찍은 거죠, 이것도 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건 규칙성이 있는 애들만을 배우겠죠, 그죠? 그러니까 도형도 이것도 이제 일종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지? 집합. 그러니까 도형도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나 뭐 이런 걸 했어요. 근데 벤 다이어그램을 왜 하기 시작했냐면 집합만 단독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목적이라 그랬고, 그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객관적인 어떠한 것들을, 생각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걸 서로 공유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지? 공유를 하다 보니까 관계를 보고 싶었고, 그래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도형에서도 엄청나게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뭐, 교점, 공통원소지? 교점이라는 게,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게 만나냐, 안 만나냐, 뭐 이런 거. 그죠? 관계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 점이죠, 점. 이 차원이라는 게 뭐냐면,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성. 점이 방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걸 0차원이라고 그래요, 0차원. 0디멘전.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위치는 있어. 위치는 있고, 길이는 없죠. 길이가 없으니까 넓이도 당연히 없겠지, 부피도 없어요. 그죠? 직선이라고 하는 건 1차원이에요. 직선은 한 방향으로만 가지, 그지? 곡선은 1차원이 아니야. 곡선은 2차원이야, 곡선은. 두 방향성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직선은 1차원. 곡선은 몰라. 1차원인지 2차원인지 3차원인지 몰라. 그래서 이건 1차원이라고 하고요. 1차원이기 때문에 위치 있죠, 당연히. 어디에 직선을 놓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얘 방향성이 있겠지. 그러니까 길이가 있어요. 넓이하고 부피는 없어요. 오케이?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선의 길이가 얼마다 모르죠. 직선의 길이는 모르고 이게 방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평면은 양방향성을 갖고 있지. 두 방향으로 움직이면 평면이 생기죠,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위치도 있고 길이도 있고 넓이도 있죠. 부피는 없어요. 대신에 입체 이제 세 방향성을 다 가지죠. 그래서 부피까지 있죠. 모두 다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들이 배울 게 점 배우고 난 다음에 직선 배우고 난 다음에 평면 배운 다음에 입체를 배울 거야. 그러니까 입체를 가는 건 여기서 이과생만 배워요. 문과생들은 입체를 잘 안 배우죠. 그죠?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데는 다 입체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칠판에다 점을 찍었어. 점을 찍는 순간 걔는 점이 아니죠. 왜? 마카로 다 찍었어. 그럼 넓이가 생기지. 넓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점을 떡 찍어놓고 이거 점이다 그러면 이건 점이 아니죠. 이건 면이에요, 면. 면도 아니고 옆에서 보면 이건 부피가 있으니까 이거는 입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써요? 요 옆에다 이제 점 A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 정의를 반드시 해줘야죠. 점을 표현하자.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것부터 하니까 위치를 표현하는 건데 그냥 점을 어디다가 표현을 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여기다 표현하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을 지나는 수직선 위에다 이제 점을 표현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직선 위에 점을 표시를 하면 관계를 물어본다 그랬지. 이 집합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관계는 공통점이 있냐 없냐를 갖고 물어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두 점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같다는 뜻이야. 점이기 때문에. 위치가 똑같은 거니까. 그지? 근데 공통점이 없다 그러면 떨어져 있다 이 얘기죠. 그럼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떨어져 있냐가 궁금해지는 거지. 그럼 얘랑 얘는 예를 들어 현정이하고 솔미는 얼마 떨어져 있고 문수하고 솔미는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게 궁금한 거지. 솔미하고 현정이는 같은 자리에 있지 않고 문수하고 현정이는 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거리라고 하는 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위치가 큰 놈에서 위치가 작은 놈을 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 B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걸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요. A가 크면 A에서 B를 빼고 B가 크면 B에서 A를 빼지. 그치? 예를 들어서 점이 점 A가 3이고 점 B가 2라고 했으면 거리는
3 빼기 2에서 1 이렇게 쓰죠. 그죠? 근데 점 A가 예를 들어서 3이고 점 B가 마이너스 2에 있다 그러면 거리는 역시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요. 그래서 5가 되죠. 그죠? 점 A가 마이너스 2에 있고 점 B가 마이너스 7에 있으면 마이너스 2에서 7을 빼죠. 그래서 5가 나오는 거죠. 그죠? 거리는 5가 되는 거지. 그지?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가 이걸 줄여서 절대값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 B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시죠. 그죠? A, B 사이의 거리. 자, 그럼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A, B 사이의 거리를 나타냈다면 평면상에서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지? 그럼 여기에 있는 점을 A, B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점을 C, D라고 하면 우리는 요 대각선 길이를 찾아야 돼. 그지? 그럼 대각선 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웠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죠. 만들면 요 점의 위치가 뭐가 되니? 조점의 x좌표가 얼마냐? 요점 x좌표 C죠. C. 그지? C, B죠. 그쵸? 그러니까 요 점하고 요 점은 y좌표가 똑같으니까 직선이지. 그러니까 y좌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고 C에서 A를 빼면 되죠. 그죠? 그죠? C에서 A를 빼면 돼요. 근데 우리가 C가 큰지 A가 큰지는 솔직히 그림상 그런 거지 누가 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줘야죠. 그죠? 마찬가지 여기도 CD고 CB니까 X좌표가 똑같으니까 직선이 되지. 그지? 그럼 여기서 D하고 B 사이의 거리니까 D에서 B를 빼버리고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지. 그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이 거리는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에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C-A 제곱 플러스 D-B의 제곱해서 루트 씌운 거니까 요렇게 나타나죠. 그쵸?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뭐 저걸 숫자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3이고 여기에 뭐 4,7이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요건 x좌표가 4고 y좌표가 3이죠. 그럼 요 거리가 3이지. 요 거리가 4예요. 그죠? 그럼 요거는 얼마죠? 5가 되겠지. 그치? 그걸 이제 식으로 쓴 게, 거리는 어떻게 된다? 루트 4-1의 제곱 플러스 7-3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3제곱 플러스 4제곱 해서 5가 나오는 거지. 그죠? 이게 25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평면으로 늘렸다고 해봐야 우리가 뭘 만들어?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이걸 다 직선으로 쪼개가지고 직선제곱 해갖고 대각선의 길이를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이제 이과 수학 같은 경우는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찾을 수 있어요. 공간에서 요 점하고 요 점. 그럼 요 길이가 있다고 치면, 그쵸? 요게 이제 직육면체에서 요걸 만모금이라 그래요. 만모금. 대각선이 아니라. 요 밑에 있는 걸 대각선이라고 그러고 요거 만모금이라고 그러죠. 만모금의 길이는 요 길이 제곱, 요 밑에 보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지. 요 밑에. 그쵸? 요 밑에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으니까 요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요 대각선 길이를 구할 수 있지. A제곱, B제곱 해가지고 루트 씌우면 여기잖아. 그럼 여기에 또 직각삼각형이 또 있잖아. 그럼 요거 제곱, C제곱 해갖고 더해갖고 루트 씌우면 요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요 거리들의 제곱의 합들이 나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 어떤 점이 A, B, C고 어떤 점이 D, E, F라고 그러면 요 거리라고 하는 거 X좌표 거리가 뭐야? D-A Y좌표 거리가 E-B 그죠? Z좌표의 거리가 F-C죠. 그래서 그거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요거 공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뭐 몰라도 상관없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두 점의 관계는 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어. 그지? 그럼 두 점의 관계는 있는데 이젠 세 점의 관계가 또 궁금한 거야. 세 점이 어떤 관계일까?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세 점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ABP라는 애가 있다면, 일직선상에 있다면 이 P라는 애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지. 응? A하고 B 사이에 얼마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름을 내분점이라고 하죠.
안쪽에서 나누는 점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내분점. 세 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싶어서 내분점이라는 표현이 생긴 거죠. 내분점, 외분점을 나타내는 공식이 있었어. 그제? 그죠? 근데 공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 공식을 만들 줄 알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A, B를 M 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어요. 그걸 그림으로 나타나면 A에서 시작해서 P를 거쳐 B로 가는 게 N 대 M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중요한 건 A, B를 M 대 M으로 내분한다 그러면 A에서 P로 갔다가 B로 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AP 대 PB가 N 대 M이죠. 그럼 여기다 A, P, B라고 그래, 좌표를. 그러면 우리가 AP 길이는 P 빼기 A지.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야 되고, 그죠? PB의 길이는 B 빼기 P예요. 오케이? 그게 N 대 M이지. 그럼 요거 정리하면 밖에 거 곱하고 안에 거 곱하면 BN-PN은 PN-MA가 돼. 그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P니까 P로 정리하려면 요거 여기로 넘어오고 요거 여기로 넘어가. 그러면 P로 묶어주면 PN 플러스 N은 BN 플러스 MA. 그래갖고 요거 MN으로만 나눠주면 이렇게 나오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A가 큰지 B가 큰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요건 B가 크다고 가정한 거고, 그럼 A가 클 땐 어떨까? A가 클 땐 이렇게 생기겠지. 근데 아까 중요했던 말, A, B를 N 대 M으로 나타내니까 A에서 P로 가는 게 N이야, 그지? P에서 M으로 가는 게 N이죠. 그럼 요걸 또 식으로 그대로 나타내보면, AP 대 PB가 N 대 M이죠. 그죠? 그럼 AP가 어떻게 돼? AP가 A-P지. PB는 B-P죠. P-B죠. 이게 크니까. 그러면 이식하고 이식을 봐봐. 뭐만 틀려? 얘의 부호만 다르지. 그죠? 그건 같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어차피 봐봐. 2대 3이나 마이너스 2대 마이너스 3이나 똑같죠. 그 다음에 3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대 2하고 똑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상관없다 이거지. A가 큰지 B가 큰지는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뭐다? 이 순서다. 오케이? 자, 우리가 0대 3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 X를 찾아라 그랬어. 그럼 0대 3, 0에서 3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했으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게 정상이지. 그러면 자 0에서 3을 1대 2로 내분한다고 그랬으니까 요 거리가 1이니까 x-0이 대 3-x가 1대 2죠. 요거 풀면 2가 나와요. 그죠? 1이 나와요. 그죠? 근데 내가 이걸 거꾸로 썼어. 3이 0보다 클 텐데 내가 잘못 썼다 이거야. 근데 순서만 맞췄다 이거지. 1대 2라고. 0에서 3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걸 식으로 쓰면 0 빼기 x 대 x 빼기 3이 1대 2다 이렇게 쓰죠. 그럼 이거 풀어도 1이 나와요. 상관이 없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놈이 뭐 이렇게 얘기했어. 뭐 A라는 점이 뭐 3에 있고 B라는 점이 뭐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12? 12쯤 있다고 칠까? 12? 그래서 A, B를 1대 2로 내분한다 그랬어. 내분점 P가 있다 그랬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쓰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A, B, 그지? 그럼 요게 3이었지. 요게 10이지. 그럼 P라는 애 요게 뭐야?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게 요게 1대 2라는 뜻이잖아. 그럼 P가 여기쯤 있다는 얘기죠. 1대 2 이렇게. 그죠? 길이가 1이라는 게 아니지. 그럼 P-P의 AP 대 PB가 1대 2니까 AP는 요걸 X라고 하면 X-3이에요. 그죠? B는 12-X죠. 1대 2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2X-6은 12-X에서 3X는 18, X는 6 이렇게 나와. 이건 우리가 A, B의 위치를 아니까 저렇게 쓴 거고, 예를 들어 위치를 몰라. 응? 위치를 몰라서 어떻게 쓰냐면, 자, A가 3이야. B가 얼마인지 몰라. 얼마인지 모르는데,
2대3 내분점이 2대3 내분점이 4래. 2대3 내분점이 4래. 근데 내가 이걸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썼어. 그냥 여기가 A야. 여기다 P라고 썼다고. 원래 이렇게 안 쓰겠지. 어떤 바보가. 그지? 2대3 내분점인데 4가 더 큰데 3보다. 그치? 근데 내가 잘못 썼다 이거야. 잘못 썼어도 A에서 P로 가는 게 얼마? AP 대 PB가 2대3이죠? 여기가 2죠? 3이지. 비율이라서 선생님이 괄호를 쓴 거야. 길이면 괄호를 안 써요. 괄호를 쓴 거야. 요거는 위치라서 괄호를 쓴 거고. 그럼 AP 거리가 얼마 돼? 3-4지. 내가 이걸 큰 놈이라고 친 거니까. PB는 4-x죠. 그죠? 그럼 2대3 했단 말이야. 그래서 풀으면 8-2x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이지. 2x는 11이 되나요? 그쵸? 그래서 x는 2분의 11이 나오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 그림만 그리면 내분점은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공식은 외울 필요 없다. 공식 외워봐야 나중에 다 까먹고. 그죠? 있는 말 그대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외분점. 무슨 얘기냐? 바깥쪽에 있다라는 거지, 바깥쪽에. AB를 NDM으로 외분하는 점 그랬어. 외분하는 점. 그러면 여기선 좀 주의할 게 좀 하나가 있어요. 외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솔미하고 현정의 외분점, 내분점 그러면 솔미하고 현정이 사이에 있지, 무조건. 외분점 그러면 솔미 쪽에 있을 수도 있고 현정이 쪽에 있을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그건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건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거 빼고는 똑같아요. 자, AB를 NDM으로 외분하는 점 Q라고 하면 A에서 Q로 가는 게 N이고 Q에서 B로 가는 게 M이야.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쪽에 있다 그러면 N 대 M이 될 거고, 그죠? N 대 M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딴 얘기. 뭐 딴 얘기인데? AQ, QM, AB. 이거 거꾸로 쓴 건데? 이거 잘못된 얘기인데? 그쵸? 그러면 AQ 대 QB가 N 대 M이니까 AQ를 길이로 나타내면 A 빼기 Q지. QB를 길이로 나타내면 B 빼기 Q예요. 그죠? 그게 N 대 M이죠. 요걸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근데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해? 그지? 모르는데 이렇게 했잖아. 그럼 안 돼. 그럼 이제 바꿔서도 해봐. BA. 그지? 그죠? BA. N 대 M이죠? N 대 M. 그럼 요거 식으로 쓰면 N이 Q-A. 그지? 그 다음에 M이 Q-B죠? 근데 요거랑 요거 봐보면 부호만 맞겠지? 또.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앞뒤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거지? 그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N이 더 작을 때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림상으로 봐도 N이 더 작죠? 그래 안 그려? N이 M보다 작아요. 그죠? M이 크면 어떡할 거야? M이 크면 어떡할 거야? M이 클 때 한번 해보자. A, B를 N 대 M으로 나눈다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써있죠? 그럼 요것도 길이 나타내보면 N 대 M이니까 Q-A 대 Q-B는 N 대 M이라고 쓰지? 근데 요거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냐? 똑같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나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쵸? 순서만 맞춰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A가 얼마? 3이야. B가 5야. A, 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 그랬어. 그럼 A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3, 5, A, B. 그지? 1대1이니까 Q가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 이게 더 작으니까 A 쪽에 있어야지. 이렇게 가야지, 1대. 이게 Q일 거 아니냐. 이렇게 가야지 2가 되잖아. 1대. 이쪽에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 이제 X라고 한다고. 그지? 그러면 AQ 대 QB가 몇 대매? 1대 2잖아. AQ가 얼마야? 3-X 대 QB는
5-x. 그지? 그러면 6-2x는 5-x에서 x는 1이 되죠. 그죠? 1이 되면 여기가 거리가 얼마? 2고 요건 4니까 1대2 맞잖아. 그치?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거는 만약에 저기 2대1이면 어떻게 해? 여기 2대1이면 2대1이면 A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B는 5에 있잖아. 2대1이면 2대1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2대1 이렇게 멀리 갔다 돌아와야죠. 그죠? 이건 가까이 갔다 멀리 가는 거고, 그지? 그러면 이것도 x라고 놓으면 어떻게 돼? aq 대 qb는 2대1이니까 aq는 x-3, 요건 x-5, 2대1 해서 계산하면 2x-10은 x-3에서 x는 13 이렇게 되죠. 13이면 여기가 8, 여기는 얼마? 16이 되니까. 그죠? 2대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분점하고 똑같아요. 요 순서만 지켜주면 된다. 순서만 지켜주면, 그죠? 어디서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 거다? A에서 Q로 갔다 B로 가는 거다. 이렇게. 순서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내분점도 순서만 지켜주게 그림을 그려주면 됐었던 거예요. 오케이? 내가 크기를 모른다. 상관없다 이거지. 임의대로 그냥 지정을 해라 이거야. 그쵸? 임의대로 써도 돼요. 아무렇게나. 이 크기에 꼭 맞춰서 쓸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뭐만? 이 순서만 맞춰주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직선상에서 내분점, 외분점을 했어요. 그럼 좌편평면상에서도 내분점, 외분점이 있겠지. 그죠? 그럼 좌편평면상에서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AB를 M대 N으로 내분하라고 그랬어. P가. 어? 여기가 P란 말이야, 여기가. 여기가 P인데요. 그죠? 내분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잘 보면 요게 닮음이지, 닮음. 요게 수직선 이렇게 걸으면. 그죠? 그럼 요게 M대 N이라, 요게 M대 N이라며. 그지? 그럼 여기도 M대 N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M대 N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를 X좌표로 한번 내분하고 Y좌표로 한번 내분하면 그 좌표만 써주면 되죠. 그럼 여기에 구할 수 있지. 오케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쳐. A가 0, 뭐 2쯤 돼. B가 뭐 얼마? 예를 들어서 5, 뭐 7이라고 쳐요. 어? 그래서 A 대 B를 뭐 P는 AB를 뭐 2대 3으로 내분한다 이랬어. 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니까 2대 3 내분하는 점 P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게 2대 3이라며. 그죠? 그럼 내가 요렇게 쪼개보면 이거 닮았잖아. 그럼 여기도 2대 3이지. 요거 두 개 닮았으니까 요것도 2대 3이지. 그러면 요게 얼마야? 5,0이 5,2가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게 일직선이 됐다고. 그럼 요거를 P의 X좌표라고 하고 요걸 P의 Y좌표라고 해보면 일직선은 쫙 그려. 여기가 A지. X좌표만 하는 거니까 0이죠. 여기 PX지. 요거 Y좌표만 하는 거니까 B니까 B가 5가 되지. 여기 2대 3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걸 X라고 하면 APX 대 PXB는 2대 3이잖아. 이 길이가 얼마야? X 대 5-X. 그죠? 3X는 10-2X. 그래서 X는 얼마? 2가 나오지. Y좌표? 또 Y좌표로 쪼개서 하면 되죠. A 여기 있고, P의 Y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지, 그지? 이거 Y좌표. Y좌표니까 A의 Y좌표가 2였지. B의 Y좌표가 7이었지. 이거 Y라고 하면. 요것도 2대 3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2 대 3은 뭐 요거 2가 y-2 대 7-y 그러면 3y-6은 14-2y 하니까 넘기면 5y는 20해서 y는 4 되지. 그럼 여기가 2,3 거지. 쪼개서 하면 되죠? 그죠? 평면은 직선으로 쪼개서 하면 돼요. 외분점 똑같겠지. 외분점도 쪼개서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별도로 공식 같은 거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 이제 내분점, 외분점을 구할 수 있게 됐죠. 오케이? 이제 우리가 도형에서 5가지의 그 어떤 중심들을 오심이라고 해요. 오심. 그러니까 5개의 중심이라 그래서 삼각형의 성질인데요.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긴 하는데,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거는 뭐 했어? 그냥 점. 그 다음에 뭐 했어? 일직선 위에 있는 두 점. 그지? 그 다음에 평면 위에 있는 두 점을 했지. 그 다음에는 일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을 했어. 그지? 그 다음에 평면 위에 있는 세 점을 하니까 평면 위에 세 점을 만들면 반드시 뭐가 나오니? 삼각형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삼각형의 성질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삼각형의 성질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그래요. 5개의 중심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내심이라는 게 뭐냐면 내저번의 중심이에요. 외심은 외저번의 중심. 무게중심은 말 그대로 무게의 중심. 수심은 수선의 교점이란 뜻이에요. 요건 수선의 중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방심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원래 있는데. 응? 방심. 방심이 뭐냐면,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연장선을 그리면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 원이 생겨. 반드시. 여기서도 수직이고, 여기서도 수직이고, 여기서도 수직이고. 요걸 방심이라 그래요. 요게 몇 개가 생기냐면 이쪽에도 또 생기지. 이렇게. 그지? 이쪽에도 또 생기지. 그지? 그래서 방심이 3개가 생겨요. 방심이 3개. 어? 방심이라 그래요. 근데 요거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이제 내심, 외심은 너무 많이 했어요. 내심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냐? 내저번의 중심이니까 요건 이제 결론이고, 우리가 이제 내심을 한번 그려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내심을 그리죠. 여기에 안에 딱 접하는 원을 이렇게 딱 그린다고. 그지? 그럼 여기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원의 중심이. 그럼 이게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수직이라고 표시를 해줘야죠. 그쵸? 수직이라는 표시를 해줘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성질을 알고 싶으니까 도형의 성질을 알고 싶을 땐 쪼개요. 그럼 뭘로 쪼개지? 삼각형으로 쪼개지. 삼각형으로 쪼개기 위해서 여기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은다고. 그지? 선을 그어봤더니 얘네들이 이거랑 같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가 돼? 합동이 되죠. 무슨 합동? RHS 합동. 직각삼각형이지, 두 개 다. 직각삼각형 빗변 똑같고 높이 똑같으니까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RHS 합동이 돼요, 얘네들이. 합동이 되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이 똑같지.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똑같겠지. 그지?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다 또 그리면 얘네도 또 합동이죠. RHS, 그지? 이거 똑같지? 겹치는 거 똑같지? 합동이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이 똑같지, 그지? 그 다음에 이 각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겠지. 그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겠죠, 그죠? 여기다 또 그리면 얘네들이 또 합동이죠. RHS 합동. 그럼 뭐 이 각하고 이 각이 똑같고 당연히 이 변하고 이 변이 똑같겠지. 그치? 그런 성질들이 나오죠. 그죠? 왜 이렇게 웃죠? 이런 성질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내저번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여기 R이고 여기 R이고 여기 R이면 요걸 이제 ABC라고 해보면 이 변이 A고 이 변이 B고 이 변이 C잖아. 그지?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를 우리가 밑변 곱하기 높이로만 하잖아. 그죠? 보통 일반 삼각형들은. 근데 얘는 뭐가 있냐면 여기 중심까지가 다 높이잖아. 삼각형 3개로 보면. 그지?
그래서 뭘 하냐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이라고 해서 2분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저번 같은 경우에는 세변의 길이 알고 뭐 알면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면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내저번 요걸 내심이라고 해요. 내심이라고 해서 I 인터널 센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I라고 많이 써요. 내저번의 중심. 그래서 내심이라고 해요. 내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외심. 외심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밖에다가 이렇게 밖에 이렇게 만나는 애니까 밖에다 이렇게 그리죠. 원이 이렇게 찌그러졌어. 그치? 그럼 중심이 여기 어디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럼 우리가 외저번이니까 외저번이라는 표시를 해주려면 요 길이가 같다고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죠. 그쵸? 이렇게 세변의 길이가 같다고. 그럼 여기 외저번이 됐잖아. 그럼 역시 여기에 성질을 알고 싶어서 뭘 내려요? 요번에 꼭지점을 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수선을 내린다고 이렇게. 그지? 그럼 요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수선을 내리니까 얘네 둘이 합동이죠.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각하고 이각이 똑같지. 이각하고 이각이 똑같죠. 이각하고 이각이 똑같거든요. 그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무슨 합동? RH, A 합동이 되죠. 이각이 똑같으면 이각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네들이 합동이 되지. 합동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이변하고 이변의 길이가 같지. 이변하고 이변의 길이가 같죠. 이변하고 이변의 길이가 같지. 그치? 여기 이제 외저번이 되죠. 그죠? 외저번의 중심. 요걸 그래서 뭐라고 불러? O라고 부르죠. O. 아우터널 센터. 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심. 외저번의 중심.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이 있어요. 무게중심. 근데 무게중심은 중요해서 따로 다루기로 하고 중요한 거니까 따로 다루기로 하고 무게중심 건너뛰고 수심은 수선의 중심. 수심은 수선의 교점이에요. 수선의 교점. 수선이라는 게 뭐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수선을 내려, 여기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또 수선을 내린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으면 이것도 수선이 돼요. 요걸 수심이라고 해요. 수심. H. 수심에는 특별한 특징은 없어요. 특별한 특징은 없고, 요 두 개의 수선의 교점은 나머지 한 선의 교점이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뭐 이제 나중에 수식으로 증명을 할 수는 있는데, 뭐 지금 자체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서, 뭐 그거는 뭐 나중에 필요하면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보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심,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있는데 방심 하나 빠졌고 교육과정에서 무게중심은 중요해서 따로 다루기로 했고 그래서 세 가지 성질을 다뤘습니다. 자, 무게중심.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냐? 그럼 중선의 교점이라고 불렀겠지. 왜 무게중심이라고 불러? 그랬잖아. 그치. 이게 무게의 한가운데라는 뜻이야. 그지? 무게의 가운데.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이 점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사방의 무게가 같아야 돼. 그지? 어떤 애가 이렇게 있다 이거야. 돌멩이가. 이게 무게중심이래. 이게 그래비티 센터거든?
그래비티 센터야. 어? 무게 중심.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무게가 똑같다는 얘기지. 이쪽으로 무게도 똑같고, 이쪽으로도 무게가 똑같고, 이쪽으로도 무게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우리가 점을 기준으로 따지기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이 점을 지나는 선, 직선을 기준으로 무게가 양분이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지면 사방으로 같은지는 알 수가 없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1번 선을 그었다 이거야. 여기 지난데. 이 1번. 그럼 이렇게 똑같은 거야, 무게가. 내가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무게가 똑같은 거지. 그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뭘 할 때? 무게중심을 알 때 얘기고, 모를 때는 어떻게 찾냐 이거지. 이건 알 때고, 이거는. 지를 알 때나 뭐 그렇게 하는 얘기고. 지를 모를 때 어떻게 찾냐 이거지. 어떻게 찾냐 이거지, 어떻게. 삼각형이 이제 가장 단순한 동 이거는 뭐 일반적인 도니까. 삼각형을 예를 들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이거야. 그지? 그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랐어? 어? 여기 이렇게 잘랐단 말이야, 어떻게. 그럼 이게 무게가 동일해. 어?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무게가 동일하다. 그럼 무게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떻게 이렇게 잘랐어. 뭐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잘랐단 말이야. 어? 아, 이거 좀 양분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잘랐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무게가 동일하지. 그럼 이게 무게중심이야. 그치? 이 위에 있었을 거고 이 위에 있었을 테니까. 근데 이렇게 자르는 게 쉽나? 이게 어려운 거야. 이 직선 L1, L2라고 하는 게 찾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지? L1, L2는 찾기가 어려운 거지. 그죠? 그러니까 찾기 쉬운 선을 찾자. 찾기 쉬운 선, 찾기 쉬운 선. 찾기 쉽고. 그지? 양분되는 애를 찾아보자 라고 했던 거지. 그래서 찾았던 게 뭐야? 시작을 어디서 해? 저렇게 아무 데서나 시작하지 말고 꼭지에서 시작하면 편하잖아. 꼭지에서 시작하면. 꼭지에서 시작하는데 이걸 양분하면 여기 중선 지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냥 이게 찾기 쉬운 선이지, 찾기 쉬운 선. 그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중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중선을 찾는 거예요. 정의가 그런 게 아니라. 그지? 그 다음에 여기 B에서 지가 여기 위에 어딘가는 있을 텐데 아직은 잘 모르니까 이쪽에서도 또 찾는 거지. 그래서 여기 또 반땡하는 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으면 지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게 찾기 쉬운 선을 찾으려고 한 게 중선의 교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정의라기보다는 성질에 가까운 거지. 그죠? 무게중심을 찾을 때 쓰는 거. 이건 방법이야, 방법. 그죠? 그죠?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찾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지. 뭐 내가 능력이 좋아갖고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으면 그냥 그으면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이제 방법이었던 거지. 그냥 이렇게 찾았다 이거지. 그러면, 그럼 중선을 찾는데, 중요한 거는 이 중선이, 이렇게 해서 찾는데, 이게 여기서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는지 궁금하더라 이거야.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는지. 그러면 또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G는 AM이나 BN에서 어디 있는 거냐 이게 궁금하더라 이거지. 그치? 어디 있는지 궁금하니까 결국은 뭐냐? G는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분할하지? 여기랑 같은 얘기잖아. 그치? 몇 대 몇으로 분할하지라고 하니까 AG 대 GM의 길이비를 알고 싶다 이거지 또.
길이 b를 알면 분할하는 위치가 나올 테니까. 그럼 길이 b 하면 또 뭐야? 아까 했지. 뭘 찾아야 돼? 그치? 닮음 찾아야지. 닮음 찾아야 되고, 아까는 대응 각이었어, 주어진 게, 그지? 이건 뭐야? 대응 변이 돼야 되는 거지, 그죠? 어? 대응 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응 변을 만들려니까 역시 길이도 옮겨주는 게 이제 평행선인데, 아이씨, 또 잘못 잘랐나? 안 될 것 같은데. 아, 되는구나. 여기가 A, B, C. M이지. 그다음에 여기에 N이, 이렇게 중선이 이렇게 있겠지. N. 여기가 G란 말이야. 내가 알고 싶은 건 뭐 되모? 내가 알고 싶은 건 AG 대 GM이에요. 그죠? 그러면 두 개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그지? 닮은 삼각형. 그러니까 AG를 이쪽으로 평행선을 하나 그어서 이동을 시켜준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닮은 삼각형이 나오지. ABC, 요걸 D라고 할게. 그럼 이제 무슨 삼각형이 나오냐면 삼각형 GBM하고 닮았지? 삼각형 DBC가 닮은 거지. 그치? 닮았어. 닮았으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야? GM 대 AG였는데 여기를 보면 요게 막곡지각이고 평행하니까 이거랑 똑같거든. 근데 여기 내분하잖아.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삼각형 AGN하고 합동이 나와요. 삼각형 CDN하고 합동이잖아 이건. 무슨 합동? ASA 합동. 그치? 이게 양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AG랑 뭐랑 똑같아. CD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서 닮은 삼각형에서 뭐가 나오냐면 GM 대 CD가 BM 대 BC가 되거든. 근데 여기 1대 2거든. 그지? 이것도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CD가 뭐랑 똑같다고? AG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1대2 내분점이 나오는 거야. 그지? 그래서 결론, G는 중선을 꼭지점에서 대변 쪽으로 (2대1) 내분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건 역으로도 할 수 있죠. 뭐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꼭지점, 무게중심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좀 좌표로 나타내 보면 좌표로 나타낼 수도 있죠. 좌표로 나타내 볼게 그럼. 우리 X좌표, Y좌표 똑같으니까 X좌표만 나타내 보자. 자, 2대1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요게 G야, 그지? 여기 2대1이지. 요게 A야. X1, Y1이라고 할게. 2, Y2. C가 X3, Y3. 그지? 여긴 중점이잖아. 그러니까 중점이니까 얘는 2분의 X2 플러스 X3. 그지? 그 다음에 2분의 Y2 플러스 Y3. 내가 이제 아까 외분점, 내분점 외우지 말라 그랬는데, 자, 그냥 이렇게 써볼게. 여기가 M이야. X좌표만 쓸게. X2 플러스 X3. 그지? 여기가 A지. 2분의가 아니네. X1이지, 그냥. X1이지. 여기에 G가 있지. 요게 1대 2지. 그러면 자, G를, 뭐 이걸 그냥 G라고 할게, 어? 좌표를. 그러면, 자, AG 대 GM이 2대 1이지.
웨이지가 얼마야? x1 마이너스 g지. gm은 g 마이너스 2에 x2 플러스 x3지. 2대 1이지. 계산하면 x1 마이너스 g는 2g 마이너스 x2 플러스 x3지. 넘기고 넘기면 g는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지. 오케이? 자, 재밌는 사실 하나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봐. 자, 우리가 점을 몇 차원이라 그러니? 0차원이라 그래. 어? 점이라고 하는 건. 길이도 없어. 방향성이 없어. 차원이라고 하는 게 방향성이 있는 거거든. 선은, 직선은 1차원이라 그래. 한 방향으로만 나간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넓이가 없는 거야. 이건 길이 없어. 그지? 위치는 있어. 길이가 없어. 길이는 한 방향성이니까. 그지? 넓이도 없어. 그지? 응? 당연히 부피도 없어. 그지? 자, 직선은 위치 있어. 길이도 있어. 넓이 없어. 부피 없어. 평면 2차가 되는 거죠. 공간 3차가 되는 거야. 그지? 요건 다 있지. 이거 없고 요건 다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점은 길이도 없고 넓이도 없으니까 무게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무게중심이 없어요. 그죠? 점 하나의 무게중심이 뭐? 그 점 자체가 무게중심이잖아. 자, 직선에서 무게중심이란 우리가 뭘 말할까? 그치, 중점. 어? 그럼 잘 봐봐. 자, 1차에서 무게중심이 어떻게 생겼냐면 2분의 a 플러스 b지. 이게 중점 아니야. 2차에서는 방금 했어.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지. 3차로 가면 어떻게 될까? 아니, 3차가 아니라 1차래. 이게 2차. 그치? 2차. 2차에서 무게중심이 이게 이게 점이 몇 개짜리? 아니, 잘못 얘기했어. 이게 1차, 2차가 아니야. 이게 점 2개. 그지? 이게 점이 3개지? 그럼 점이 4개짜리는 어떻게 될까? 그지? 4분의 1 플러스. 여기가 가지는 의미는 평균이야, 평균. 무게중심이라는 게 평균이야. 일체의 평균. 평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해보면, 무게중심이, 봐봐. 이렇게 하면 여기 넓이가 반이지. 이렇게 나누면 여기 넓이 반이지.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도 넓이 반이거든. 그러면 첫 번째 이거랑 넓이가 똑같지, 그지? 어? 넓이가 똑같고 이거랑 이거랑도 넓이가 똑같고 이거랑도 넓이가 똑같고 이게 2대1 내분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다 넓이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어? 그럼 잘 봐봐. 요 위에 어? 얘한테 매달려 있는 게 몇 개냐? 여기에 4S가 매달려 있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잖아. 이렇게.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지. 어. 요 밑에는 몇 개 매달려 있어? 그렇지. ES가 매달려 있어요. 밑에는. 요 밑에는. 그래서 2대1이야. 자, 공간 도형을 보면 3면체가 있다고 쳐. 3면체가 있어. 무게중심이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여기 밑면에 무게중심을 지나고 실제 여기 무게중심. 실제 이 입체 도형의 무게중심은 요 중간에 있거든. 그러면 요건 몇 대 몇일까? 요 선에 매달려 있는 게 몇 개 매달려 있을까? 요 선에 3면체가 몇 개 매달려 있니? 3개가 매달려 있어요.
앞에 면, 옆에 면, 뒤에 면 이렇게 세 개. 그지? 앞, 옆, 뒤가 여기 매달려있다. 그지? 그 다음에 요 밑에는 하나가 매달려있다. 하나. 삼면체 하나. 밑에 면이 매달려있어. 그지? 그래서 여기는 3대1로 매고, 3대. 무게중심이라고 이렇게 되니까. 3대1로 매달려있다. 그죠? 요건 뭐 나중에 이렇게 네가 공간 내용 배우면 이렇게 쪼개갖고 해보면 3대1이 나와. 뭐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할 거고. 뭐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 그 정도는 알아두면 되고. 뭐 지금 알아둬야 될 거는 뭐 이렇게 좌표. 평균이다. 응? 평균이다. 무게중심이라는 건 평균이다. 그 다음에 2대1로 내분한다. 응? 2대1로 내분한다. 그 다음에 정의 자체가 중선의 교점이 아니라 저거는 무게중심을 찾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응? 정의는 말 그대로 무게의 중심이다. 무게가 되는 가운데다. 이런 거였죠. 그죠? 중선정리, 그러니까 중선정리뿐만 아니라 모든 공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식이 아니라 그 식의 의미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선정리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 중선정리의 의미가 뭘까? 의미. 이게 이제 주로 어디에 쓰냐? 뭐 이런 거거든.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뭐 이런 게 더 커요. 삼각형에서 세변의 길이를 알면 뭘 할 수 있다? 알지. 중선의 길이를 알 수 있다. 이런 거거든. 이게 이제 기본 의미야, 기본 의미. 어? 기본적인 의미. 또 그걸 봅시다. 자, 세변의 길이를 안다고 했으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지? AB가 있어. 요건 이제 선생님 방식이야. 어? 여기에 중점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다고, 그지? 그럼 우리가 요 대응변이니까 요거 2분의 A죠. 여기도 2분의 A야, 그지? 여기 B지. 여기 C야. 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분해야, 분해. 그러니까 수학은 분해를 잘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숫자도 분해를 하지. 소인수 분해, 뭐 이런 거. 식 같은 거 인수 분해, 그지? 그럼 도형도 분해를 해야겠지. 그럼 도형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 무슨 도형이냐? 삼각형 중에서 또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정삼각형으로 분해되는 건 몇 개 없어. 근데 직각삼각형으로는 다 분해가 됩니다. 삼각형도 직각삼각형으로 분해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뭘로 분해를 하냐면, 왜? 삼각형 자체로는 우리가 아무런 성질을 알 수가 없어요. 직각삼각형으로 분해를 해보자, 이렇게. 그지? 이게 높이야, 그지? 요걸 t라고 할게. 그럼 여긴 2분의 a-t지. 여긴 h라고 할게. 여긴 l이야. 그럼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분해를 했으니까 삼각형 ABH에서 무슨 성질을 알 수 있냐면 2분의 a 플러스 t의 제곱이 더하기 h제곱이 c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삼각형 ACH에서는 2분의 a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h제곱이 b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지? 근데 요걸 전개를 하면 a하고 t가 곱해져 있는 항이 나오지. 근데 나는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중선의 길이니까 ABC로만 나타내야지 AC가 곱해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뭐 해? 더해버린다고. 더해버리면 자 2분의 A의 제곱이 두 개 나오지. T제곱도 두 개 나오지. H제곱도 두 개 나오거든. 그지? 그럼 이게 B제곱이 C제곱이지. 근데 잘 보면 T제곱 플러스 H제곱은 뭐야? L제곱이잖아. 그죠? 그죠? 삼각형 AMH에서 나오는 얘기가 L제곱이 T제곱 플러스 H제곱이거든. 그지? 그럼 B제곱 플러스 C제곱 되잖아. 그럼 이걸 식으로 쓰면 2분의 A가 어디야? BM으로 써도 되고 MC로 써도 돼. 근데 여기서는 BM으로 썼네. BM의 제곱이고요. 그죠? L제곱은 AM의 제곱이고요. 그죠? B는
AC의 제곱이고, 저거는 AB의 제곱이고. 그러면, 자, 이제 식을 구했으니까 한번 보자고. 자, 세변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알고, 요거 알지. BM도 반땡이니까 아는 거야. 요걸 알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러면 이제 요거에서 이제 중선의 길이를 알 수 있다 해서 요 의미를 조금 더 활용을 해보면, 활용된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자, 요 식 자체에 숫자가 몇 개야? 4개지, 4개. 그지? 세변의 길이하고 중선의 관계식이거든? 그지?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확장할 수 있냐면, 넷 중에 3개를 알면, 그죠?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응? 아, 무슨 얘기냐? 중선 주고 2변 길이 주면 다른 한 변을 알 수 있다. 라는 경우도 될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장된 활용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이게 더 훨씬 많이 쓰인다고. 확장된 의미로. 그러니까 이 관계식의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 요게 이제 선생님 방식이고, 얘는 이제 뭐를 한 거냐면, 이제 좌표로 한 거예요, 좌표로. 좌표로.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 좌표. 첫 번째가 이제 그거네. 선생님 방식하고 똑같은 거고. 두 번째는 뭘 한 거냐면 저걸 좌표로 집어넣은 거야. 편하게. 편하게 이제 어디다가 좌표로 집어넣는 거야. 좌표 평면 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C. 여기가 C. 여기가 AB. 이렇게. 그죠? A, B, C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를 중선이라고 한 거지. 여기 중선이잖아, 그지? 여기 중점 지나는 거. 그지? 그러면 우리가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AB의 제곱하면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지. 그지? AC의 제곱하면 A-C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지. 그지? 그럼 2에 A제곱 2개 나오지. C제곱 2개 나오지. B제곱이 2개 나오거든. 그쵸? 그러니까 요 A제곱 플러스 2배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이 2배 AB 제곱이니까 이거는 OC지. 이거. M이라고 하면 AM. 요게. 그지? C제곱은 BM제곱.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원점도.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이 공식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나온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이 좌표보다는 선생님 생각에는 뭐 이런 게 더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일반 도형을 해석을 할 때 삼각형으로 쪼개는데, 일반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도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으로 쪼갠단 말이에요. 일반 삼각형보다 직각삼각형이 좋은 이유는 이미 조건 하나를 더 줬기 때문이지.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합동조건 그러면 세 가지지. SSS, 사스, 아싸. 이렇게. 그지? 사스하고 아싸 세 개인데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그럼 2개밖에 없어. RH, RHS. 왜 그러냐면 직각을 하나 줬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해석하기는 직각삼각형이 더 좋다는 얘기야. 조건이 더 작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가계 이등분선의 정리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의미가 우선 중요하지. 가계 이등분선의 정리. 의미. 먼저 옆변의 길이비는 대변의 분할비다. 어?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게 이제 각의 이등분선의 이게 이제 의미야. 어? 옆변의 길이비는 각의 이등분선의 대변의 분할비다. 이게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라는 얘기냐면 길이비에 대한 얘기예요. 그치?
기립비에 대한 얘기지. 기립이라고 하는 건 도형에서 어떨 때 기립비가 존재하냐? 기립이. 그치? 닮음일 때. 닮음일 때만 나와요. 그럼 우리가 닮음이라고 하는 거는 대응각이나 대응변이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어? 대응각이나 대응변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렸어. 각의 이등분선이야. 이렇게. 이렇게 안 그려져. 이렇게. 어? 그럼 요거 이제 ABCD라고 할게.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 대, 이게 옆변의 기립이니까 AD 대, 요 말은 이제 AB 대, AC가 BD 대, DC다. 이 얘기거든. 그지? 옆변의 기립이가 대변의 분할비다. 어? 그러면 이거하고 맞게 이게 대응변이란 얘기야. AB하고 BD가 대응변이고 AC하고 DC가 대응변이란 얘기야. 그럼 여기에 닮음이 있어 없어 지금? 없다고. 이 안에는 닮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닮음을 만들어야지. 닮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게 이 각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대응각으로 만들어야 돼. 같은 위치에 있어야죠. 대응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어야지 닮음이 되잖아. 그러면 이 각을 이동시켜줘야 돼. 각을 이동시켜줘야 되는데 각을 이동시켜주는 애가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 각을 이동시켜주는 애가 도형에서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평행선이라고 하는 게 하는 역할이 각을 이동시켜주는 애라고. 그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일로 이동시켜주는 거 아니야, 이게. 그지? 옮겨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평행선을 그려야 된다. 이쪽에다가. 여기다는 이제 이렇게 연장선 그리고 여기다는 평행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줘야죠. 그럼 여기 일로 간단 말이야. 얘는 일로 간다. 그럼 여기 닮은 도형이 생겼다고. 그지? 닮은 도형이 생겼잖아. 그럼 닮은 도형이 생겼으니까 이제 기립비를 찾으면 되는데. 자, 여기다 이제 플러스 하나 더, 좀 더 보기 좋으라고.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이거랑 똑같지? 이등변이니까. 그지? 이거는 억각, 이건 동일각.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애가 이 길이 대 이 길이니까 대응변이 만들려면 여기다 평행선 하나 더 근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A, B, C, D, 여기를 E라고 하고 여기를 F라고 할게. 어? 그럼 뭐 요것도 요거랑 똑같겠지, 그지?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삼각형 ABD랑 누구랑? 삼각형 FAE랑 닮았지. 그지? 그러면 자, AB 대 AF가 그지? AB 대 AF가 BD 대 뭐가 돼? AE가 된다 이거죠. 근데 AF는 누구랑 똑같아? AF는 AC랑 똑같잖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A는 DC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AB 대 AC는 BD 대 DC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옆변의 기립비가 대변의 분할비다. 각의 이등분선의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닮음, 기립비 얘기니까 닮음 찾아야 되니까 닮음 찾아야 되면 대응각 찾아야 되니까 평행선 이용해야 된다. 뭐 이런 거고. 요거 이제 확장하는 것도 찾아야죠. 보통 여기인데 대부분은 여기야. 무슨 얘기냐? 옆변의 기립비는 각의 이등분선의 대변의 분할비다 라는 얘기거든. 그지? 그러니까 의미 1번을 그대로 해석하면 각의 이등분선은 대변을 옆변의 기립비로 분할한다 이 얘기였지.
그 얘기는 저걸 뒤집어서 1번의 역을 생각을 해봐. 자, 대변이, 옆변의 길이비로 분할이 되었다면, 그 선은 각의 이등분선이다. 이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지? 방금 얘기한 걸 거꾸로 한 거니까, 이렇게 있는데, 뭐 이게 8대 5더래. 이게 8대 5. 비율이라서 가로친 거야? 길이가 아니라서. 근데 이렇게 나눴더니, 이것도 8대 5더래. 그럼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다. 이 얘기지. 그치?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왔다 갔다. 역도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뭐 그런 거야. 이것도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알고 있어야지. 이 식을 알고 있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 식 자체는. 오케이?